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조이가 사실상 혼자서 경기를 지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관장은 끝까지 버텨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고 연패 탈출이 절실했던 페퍼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정관장에 쏟아졌던 모든 기대는 세트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잉쿠시의 적응 이야기, 센터 라인의 반등, 전술적인 개선 같은 이야기들은 코트 위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자네트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세터의 토스는 점점 무뎌졌으며 선수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닙니다. 연패에서 벗어난 팀과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팀의 현실이 극명하게 갈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로 페퍼는 다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고 정관장은 시즌 전체를 두고 반드시 고민해야 할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 경기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충격적인 완패였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는 정관장이 왜 연패의 한가운데에 있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리듬이 완전히 어긋났고 무려 10개의 범실이 쏟아졌습니다. 더 치명적이었던 건 이 범실들이 상대 압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실수였다는 점입니다. 박은진이 4점, 잉쿠시가 3점을 기록하며 기록상으로는 버텨주는 듯 보였지만 실제 경기 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격의 중심이 돼야 할 자네트가 단 1점, 성공률 10%에 그치면서 정관장의 공격은 초반부터 너무 쉽게 읽히는 구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로 지적됐던 자네트의 불안감은 1세트부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격이 잉쿠시 쪽으로 쏠리자 페퍼는 곧바로 블로킹과 수비 조직을 재정비했고 정관장은 이를 뚫어낼 두 번째 선택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세터의 토스가 매끄럽지 않았고 공격 타이밍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철저히 준비된 팀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조이는 초반부터 7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 80%에 가까운 효율을 자랑했고 시마무라도 중앙에서 4점을 보태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장소연 감독이 강조했던 결정적인 순간 이전의 집중력이 1세트 시작부터 그대로 구현된 장면이었습니다. 흐름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듯하면 무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점수를 챙겼고 그 과정에서 팀 분위기는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1세트는 단순히 점수 차로 내준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팀과 조급해진 팀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 세트였습니다. 연패 탈출이라는 같은 목표를 안고 나선 경기에서 정관장은 최악의 출발을 했고 페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의 절박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2세트는 정관장에게 반격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중반까지 스코어는 15대15,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은 센터 활용을 분명히 늘렸고 박은진이 7점, 정우영이 4점을 기록하며 미들 블로커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정우영의 속공도 이때부터 조금씩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다시 후반 집중력이었습니다. 점수가 팽팽해진 상황에서 한두 개의 실수와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자 흐름은 순식간에 넘어갔고 페퍼저축은행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조이는 2세트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트에만 무려 17점을 올리며 팀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졌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공격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박은서가 7점을 보태면서 페퍼는 조이에 집중되던 부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승부처로 갈수록 정관장의 선택지는 계속해서 좁아졌습니다. 자네트가 끝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네트는 2세트에서도 단 4점에 그치며 공격 존재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잉쿠시는 4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80%라는 인상적인 수치를 남겼지만 리시브에서의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고이진 감독은 잉쿠시를 고정 카드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공격 효율은 분명했지만 리시브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면 기용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세트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감독은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고 반대로 페퍼는 조이를 중심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선택을 밀어붙였습니다. 3세트는 승부가 갈리는 싸움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2세트를 가져가며 3대0 셔사웃 승리를 완성했고 더 이상 흐름을 논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조이는 2세트에서도 팀 공격의 거의 전부를 책임지며 공격은 물론 블로킹까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루트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조이는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들어왔고 그때마다 정관장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반면 정관장에서는 2세트에서 버텨줄 선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쿠시나 센터를 통한 간헐적인 득점은 있었지만 흐름을 바꿀 만큼 이어지는 득점 구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네트의 부진은 3세트에서 더욱 뼈아팠습니다. 앞선 세트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채 확실한 공격 옵션이 없는 정관장은 점수를 쌓아갈 방법 자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체력 문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관장 선수들은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둔해 보였고 수비 반응과 연결 속도 모두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세터 최서연 역시 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토스의 높이와 스피드가 일정하지 않았고 이는 계속해서 타이밍이 어긋난 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경기는 전술 싸움이 아니라 체력과 멘탈의 싸움으로 변했고 페퍼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반면 정관장은 완전히 방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3대0 승패가 아니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연패를 끊어냈고 정관장은 충격적인 완패로 다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차이는 스코어 이상으로 컸습니다. 페퍼는 오늘 경기에서 최소한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팀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조이라는 확실한 중심이 있고 그를 중심으로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실수로 무너지는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오늘은 그 고비를 넘었고 그것이 바로 연패 탈출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교체 카드에 대한 기대는 1세트부터 흔들렸고 자네트의 기복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인쿠시는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리시브 불안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시 카드가 되기엔 부족했고 센터 활용 역시 임시 처방에 그쳤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말해왔던 성장과 자율성은 결과가 따를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 침착함이 오히려 팀의 절박함을 가려버린 건 아니었는지 되묻게 만듭니다. 연패 탈출이라는 절박한 목표 앞에서 페퍼는 가장 단순한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끝까지 답을 찾지 못한 채 흔들렸고 선택을 망설이는 사이 흐름은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